비대위원장 명망가들이 총망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나 사리 분별은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친박 초선 일부에서는 김무성 의원 탈당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총망라되고 있는 명망가들이 왜 당사자들은 예의 없다, 농담하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걸 잠깐 짚어주십시오. 예의 없다, 농담하냐? 비대위원장 후보들이 손살에 넘어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특별한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모신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이회창, 이정미, 최장집, 도올, 이국종, 김종인, 이문열, 전원책, 김영호, 이석수, 박관용, 정의화, 반기문, 국민추천 인사까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또 차명진 전 의원이라고. 우리 또 패널이신 김영주 전 의원께서 추천해 주신 분까지 많은 분들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후보군은 막상 이회창 전 총재 예의가 없다, 불쾌하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제 이름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들 이러세요? 최장집 교수님이죠? 농담이죠? 김종인 전 대표 나와 상관없는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문열 소설가는 장의 절차 외에 생각나는 말이 없다. 이 말씀들이 상당히 좀 거칠어지네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이다. 이석수 전 감찰관 사리 분별은 합니다. 도올 무슨 소리예요? 금시초문인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나서서 모두가 거부하고 있는 비대위원장 스스로 신청한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내일 할 때 한 40여 명 정도 지금 리스트 되어 있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분류와 분석을 하고 5, 6명 선으로 압축을 해서 부패가 있든 무슨 잘못이 있든 그걸 지키냐는 게 본수라는 의미고 이제 개혁이라든가 진보라는 건 뭔가 이걸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인데 저는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진보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이 가장 어려운 정당인데 과연 그러한 형태로다가 계속해서 정당의 모습으로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별것도 아닌 한가대로다 쇼한 거라고. 이게 별것도 아닌 걸 보이시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서 도대체 뭐를 주겠다는 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대파가 당내 지지자 그룹을 생성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자층, 타층의 어떤 소위 친박이다, 진박이다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정당들에 관한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결국 정치라는 것은 스스로가 막 길 굴면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코치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들으신 이제 거명된 분들의 발언은 과거 발언들이고요. 일단 두 분 의원님, 전직 의원님들 어떻게 해야죠? 반응을 먼저 들어야 돼요? 아니면 추천의 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왜 차명진 의원 거명하셨어요? 저는 차명진 의원님도 차명진 의원님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제가 이 리더십은 한 방향 정렬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셔오려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방향 정렬이 돼. 어떤 사람을 모셔오더라도 다른 얘기가 안에서 더 이상 안 나오게. 뒷담화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정리를 먼저 오히려 실제적으로 비대위원장의 어떤 명망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당내 사정을 잘 아는. 당내 사정에서 오히려 허리 중 정도 돼서 원내와 원외 또 당원들을 아우르고 또 선배와 초선을 아우르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다 무장 해제를 시키고 한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전제에서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분이 오겠다. 온다고 한다라면 아까 이숙수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 분별이 없는 상태죠. 이게 이 상태에서 살인분별이 오겠다고 있는 사람이 가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가 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거죠. 좀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30초씩 저 자유한국당에서 뭐 듣기 별로 기분도 안 좋으실 것 같고 짧게 넘어가죠. 차명진 전 의원은 추천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 일단은 이제 그림 설명부터 하면은 줄여. 지금 자유한국당, 한국당 비대위 준비가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예? 이렇게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참 마신을 시큰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뿔입니다. 이게 실정에 제가 보면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거의 개그 콘서트 장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 준비에 상당히 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준비도 안 맞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준비할 거면 왜 그 당 외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부릅니까? 그랬더니 좀 희화되는 것도 있는. 우리가 그냥 열려놓은 차원에서 이렇게 다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럴 거면은 뭐하러 정당을 해요? 그죠? 정당의 이념 결사체인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스스로를 희화하고 있다는 데서 저는 참 슬픔을 금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제가 추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요. 저가 아니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당내 인사 중에서 현역 의원 아닌 사람이 해야 돼요. 왜? 현역 의원들은 좁혀지네요. 현재 이 복당파나 잔류파나 다 사실은 현재 한국당이 이 상황에 온 데 대한 책임이 있어요. 다 이해관계가 지금 걸려 있어요. 사실. 예, 그 사람들이 동네 좋은 데에서 당선됐는데 그거 하나 갖고 마치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돼도 좋은데 아니었던 사람, 현역이 아닌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책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한 정도 중간 허리급이 하면 된다. 다만 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개그 콘서트장에 왜 저까지 거론해서 또 개그를 만드십니까? 그거는 좀 유감입니다. 실컷 진지하게 제안했더니 유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진짜 유감스럽지 않은. 정말 진지한 거예요? 저는 진지하게 그렇습니까? 생각했고요. 아니 그리고 차윤이 얘기하는 요건에 자기가 잘 맞잖아요. 제가 보기엔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안 맞는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개그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자유한국당이 그런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정말 당을 사랑하는 내부에서 찾지 않으면 그다음 할 일은 다 해체하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리고 다 이제 마무리들 하시고 저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저는 전략도 없고 예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지금 일부 분야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분이라 하더라도 이 정치가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난국을 타개할 비대위원장을 모신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런 정치적 경험 자질 고려 안 하고 그냥 조금 이름 알려진 사람이면 전부 뭉뚱그리고 그다음에 일부 분들하고는 소통도 안 한 상태에서 언론에 흘러나가게 하고 노출되게 하는 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나도 사리분별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기본적으로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당 색깔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컨대 진보적인 분이라고 알려진 분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갖다 쓰는 거잖아요. 사실 이름 자체를.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이회창 전 총재나 전원책 변호사나 김병준 전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 색깔하고 잘 맞지만 다른 분들은 사실은 전혀 다른 극단에 서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언질도 없이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나오게 한다는 거는 정말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옛날에 유비가 이제 제갈공명을 모실 때도 삼고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게 이 당을 위해서 그런 소신 있는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싶다면 정말로 본인들이 가서 삼고 처리하듯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정치력 아니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김광도 오랜 정치부장 경력을 가진 우리 김광도 부장 생각은 참 요즘 한국당의 요즘 상황 바로 아까 개그 비슷하다 그랬는데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 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정치는 축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딩크를 외국에서 히딩크를 데려오듯이 또 베트남에서 우리 박항서 감독을 데려가듯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축구하고 정치가 비슷한 거는
서로 상대하고 겨뤄서 승부를 겨룬다는 거. 네. 그리고 그 상당히 감독이라든가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는 기본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정체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아무나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정체성이 맞으면서도 개혁성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도덕성을 갖추면서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갈등 구조가 하면 누가 따를 수 있는. 그러려면 제가 차명진 전 의원 옆에 우리 선배로 계시지만 예. 다른 걸 다 갖췄지만 권위 측면에서는 좀 현재 약한 게 아닌가. 학교 다닐 때부터 민주화 운동 됐고 지금까지 와서 여러 가지로 개혁성과 도덕성을 갖췄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뭐 얘기가 좀 뭐 하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정말 김광석 나한테 부장. 자리를 줘봐. 그럼 내가 권위 있게 하겠지. 끝나고요? 예. 그냥 싱겁게 웃자고 하신 말씀으로 알고 저 김종옥 교수님이 또 마무리해 주세요. 예, 이거 쓴 건 차명진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쓴 겁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드는데. 제가 또 다 뒤에 썼을까. 그러니까 저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떡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들어가서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또 한 번 탄핵을 당한 웬만한 방식으로는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거기에는 적어도 성찰과 반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줘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뭐 정부에 장차관을 했다거나 아니면 청와대 수석급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또 이 사태를 다 수습하고 원내대표께서도 뭐 원내대표 사퇴하겠다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당이라고 하는 게 민심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담배에 불과하다면 선장을 구하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바다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천착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누가 오더라도 그 바다 위에서 뭐 낙마하지 않고 쭉 잘 갈 수 있는 거니까 전 오히려 지금 바라볼 것은 어떤 비대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왜 유권자가 저렇게 우리를 버렸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국당의 친박 초선 뭐 일부라고는 합니다만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서 구시대 매듭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 이게 서로 물러나라고 하고 있다 하는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이건 뭐 양 진영에서 한 분 정도씩만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희화화 되는 게 아니라 걱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부분이 있지만은 희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 김용옥이. 야, 이거는 우리 당을 희화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해, 모욕하는 수준까지 정말 이르렀다. 당이 이렇게까지 기강이 엉망이 된 것에는 그 중심에는 결국 김성태가 있다.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우리 당을 놀려 먹으려고 드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론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문제다. 저희는 시간이 많이 갔다는 게 문제니까요. 김영주 전 의원부터 30초. 예. 한 말씀해 주세요.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패트론 클라이언틀리즘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뭐 머슴과 말하자면 그 종의 관계, 주종 관계의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자기 수장이 사라진 데 대해서 다른 수장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다른 개파 수장 보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할 일입니까? 차명희 전 의원님. 김무성 대표가 며칠 전에 장문의 어떤 문자 메시지를 자기 당원들한테 돌렸어요. 근데 거의 요지는 뭐냐면 하여튼 지금 김성태 그 원내대표를 흔들지 말고 하여튼 뭐 하여튼 그대로 하는 대로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분이 얼마 전에 아니 오래 전에 자기가 당대표 내려오면서 고은 시를 인용했어요. 내려와서 보이니 올라갈 때 못 보던 꽃. 근데 지금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공천 파동 났을 때 예. 책임이 있거든요. 예. 자기가 그 정말 문제라고 하면 자기는 공천을 받지 말았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근데 자기 할 말이 있다. 예, 받고 타협하면서 이렇게 30초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더 반성을 하셔야 된다. 네. 이 그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누가 반성하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 아니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예. 어렵지만 그 저 올라가는 길을 그때 갔으면은 좋았을 걸. 지금 편하게 길을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6시 47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야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논란이 생기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일단 때 아닌 여당 내 모임이죠. 부엉이 논란이 뜨겁습니다.